자, 갑시다. 우리 가기 전에 아까 질문이었는데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한 게 하나가 있죠. 확인학습 2번 잠깐만 봅시다. 제가 확인학습 1번을 보시면 뭐가 있죠, 지금? 답지가 좀 답이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읽다가 말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 국어의 자음 체계표를 그릴 때 두 입술을 터뜨리며 하니까 일단 뭐가 되는 거죠? 두 입술을 터뜨리니까 양순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울림소리니까 비음, 유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울림소리를 안 읽고 양순만 하는 바람에 답을 좀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 질문 왔길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문의 교체입니다. 보세요. 의문 교체 말 그대로 의문은 표기를 뭘로 했을 때 소리로 바꾸니까 교체 바뀌더라 뭔가가. 그쵸? 그걸 의문의 교체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다? 음절 끝소리. 자, 음절은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게 있죠, 보통은. 그쵸? 자, 김이라는 걸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김. 초성이 뭐죠? 기역. 중성은 이. 종성은 미음이죠. 이때 종성이 음절 끝입니다. 그러면 종성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됐어요? 그걸 음절 끝 소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리입니다, 소리. 다른 말로는 대표음, 중화, 대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출제자가 뭘 낼지 몰라요.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중화, 대치, 대표음. 그래서 표기는 우리는 보세요. 표기에는 몇 가지를 표기할 수 있을까요? 종성에 엄청 많습니다. 겹받침도 있고. 그런데 많이 있지만 뭘로? 음운에서 소리로 바꾸면 몇 개밖에 안 나더라? 7개만 소리가 나더라. 그게 뭡니까? 그녀 다리만 봐요. 아,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쵸? 또 나 미투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첫날이 마지막 날인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양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 다리만 봐요. 7개로 외우시면 됩니다. 발음은 몇 개밖에 없더라? 7개. 그래서 여러 표기 중에 대표로 나는 소리는 7개다. 그래서 대표음 소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절의 소리는 7개밖에 없다. 그래서 음절 끝에 나는 소리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표기는 이렇지만 소리는 7개 중에 하나만 나는 거죠. 어떻게 나야 될까요? 갑. 됐죠? 그래서 비읍 시옷이라는 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비읍으로 교체가 돼버린 거죠. 없어진 게 아니고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체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심화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요 정도 몇 개만, 아주 심화는 뒤에 가서 우리 본 수업에서 다시 하겠지만 옷 한번 발음 적어볼까요? 발음을 한번 적어봅시다. 됐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만의 단어가 있을 때는 대표음을 적는 거죠. 우리가 발음은 시옷 발음처럼도 들려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보세요. not 발음을 해봅시다, 이거. not 되죠? 근데 빨리 하면은 시옷처럼도 들리는데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시옷하고 디귿하고 너무 비슷하게 들리니 우리 여기서 하나만 하자. 뭘로? 디귿으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발음을 디귿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대표음 옷을 쓰면 되는 거죠. 디귿. 그러니까 시옷이 무엇으로? 디귿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옷이라고 발음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실질 형태소 뒤에 뭐가 온 경우죠? 형식 형태소가 뭘로 시작되면, 모음으로 시작되면 앞에 받침 소리가 뭐가 된다? 뒤로 연음이 돼버립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발음은 연음을 시키는 겁니다. 대표음을 밝히면 안 돼요. 세 번째. 얘는 형식 형태소죠.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이죠.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온다라면 첫 번째, 앞소리. 앞소리는 뭘로 바꾼다? 무조건 뭘로? 대표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뒤에 소리가 뭐가 된다라면,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면 된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표음을 적어야 되죠, 먼저. 얘의 대표음은 뭐죠? 옷. 여기는 옷도의 옷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라서 옷도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옷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에 위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식 형태소가 아니죠. 얘는 실질 형태소죠.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그래도 뭐가 된다? 첫 번째는 뭐 하셔야 된다? 앞소리는 뭐 해야 된다? 대표음을 밝히셔야 된다. 대표음을 하고, 두 번째, 모음일 경우는 뭐가 돼 있었죠? 아까 연음을 시켰죠. 대표음을 만들고 뭐 시켜라? 연음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옷 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음이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연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발음은 뭐가 된다? 옷 위,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원칙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똑같이 꽃. 자, 꽃은 대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디귿인 꽃. 얘는 꽃이 연음. 얘는요? 꽃도. 얘는요? 꽃위. 근데 여러분 발음은 꽃위라고 하지 꽃뒤라고 안 하죠. 꽃이. 그래서 여기 발음할 때 틀린다는 얘기예요. 꽃 위에 있다지 꽃 위에 있다가 아니에요. 꽃 위에 있다.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짠짠짠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보면 갑, 입, 낫, 싹, 오단. 오단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옷 위랑 오단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옷 아니니까 안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음을 밝혀서 옷이 되는 거죠. 근데 모음으로 시작됐으니까 이걸 뭐 시켜줘야 된다? 연음 시켜주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오단이라는 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오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단이라고 발음 안 하고 뭐라고 발음하죠? 옷안이라고 발음하죠. 한번 발음해보세요. 오단. 야, 오단에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정확한 오단에 있어. 연음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유, 한국말 어려워. 그쵸?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 어려워했는데 내해버리면 외국인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외국인을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그걸 했는데 정말 재밌어요. 아우, 진짜 쥐업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결혼하시면 애들 하면은 뭐 3, 4살짜리가 뭐야? 하고 왜요? 막 그런 거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빨리 얘기해주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계속 반복시켜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아휴 막 이러면서 참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외국 가서 한류의 붐을 타서 요즘엔 태국 가면은 뭐 바캉서 세일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래요. 바캉서 할인해준, 베트남 가면 바캉서 할인해준대요, 진짜로. 갔다 온 애가 얘기해주던데. 갔다 왔더만은 선생님, 저 베트남 갔다 왔는데요. 그거 어쩌라고.
아 근데요 뭐 음식점에 갔는데 밥을 먹었는데요 세일 해주던데요. 왜? 박항서 세일이래요. 그 요번에 뭐 세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그 아시안 게임 말고 그때도 뭐 4강인가 있잖아요. 준우승인가 있잖아. 거기가 막 다 해준다고. 그래서 조만간 한번 베트남을 갔다 오려고. 4위 있잖아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갔다 오려고. 아이 자 이런 걸 노려야 되는데. 자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팁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중요한 건 팁으로 다 걸어놨는데 이것만큼은 제발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왜 알아두자?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 겹받침입니다. 겹받침 무엇과 무엇이 있죠? 지금 나와 있는 게 리을과 그렇죠. 리을과 비읍이 나와 있죠. 아마 이게 지금 여기로는 마이크로는 소리가 잘 안 들어오죠. 지금 앞에 학생들이 막 웃고 있는데 아마 마이크로는 한정이 돼서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현장감이 있다라는 게 이거죠. 여기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이거 지울 때 웃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보는 학생들은 뭐지? 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궁금하시면 현장으로 오세요. 자 봅시다. 원래 이런 거예요. 됐죠? 자 리을과 기역 그 다음에 리을과 비읍의 발음입니다. 겹받침의 발음. 근데 얘들이 예외적인 현상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예외적인 걸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좀 보자는 얘기예요. 리을 비읍의 경우는 몇 줄 칠까요? 대개입니다. 대개.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외를 외우는 게 오히려 빨라요. 여러분들이. 대개 앞의 경우 리을이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세요.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음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바다가 넓단데요. 이렇게 발음을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넓다 발음이에요? 넓다 발음이에요? 넓다요? 넓다요? 넓다 발음이죠. 넓다 발음. 원래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지금 얇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얇다도 어떻게 발음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얇다 발음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야 되게 얇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발음으로 보면 되게 얇다 발음이 아니라 되게 얇다. 또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되게 떴다. 떠버라. 떨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짧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활용 하나만 해봅시다. 네 한번 붙여보세요. 발음해보세요. 널레죠. 네를 붙이면 널레, 얄레, 짤레, 떨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널레, 얄레, 떨레, 짤레. 노래예요. 래퍼. 널레, 얄레, 떨레, 짤레.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개를. 근데 이 발음은 다 이상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내 발음으로 가는 거예요. 넓다. 넓다가 맞지? 틀렸는데. 짧다. 맞잖아. 짧다가 맞는데. 그쵸? 그래서 널레, 얄레, 떨레, 짤레. 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복도에서 만나면서 인사할 때는 널레, 얄레, 짤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모자라 보이지만 합격해야 되니까 널레, 얄레, 떨레, 짤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나 문제가 또 이제 이거 밥이에요. 밥. 밥도 마찬가지로 뭐가 됐습니까? 리을 비읍이죠. 네 붙여보세요. 발레 일어나요? 밥네죠. 그러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밥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네를 붙여보시면 편해요. 설마 아무리 그래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야 땅을 발래? 나는 서울 땅을 드디어 발래? 이러진 않잖아요. 밥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발음이 된다? 뒷소리인 비읍으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왜 네를 붙였는지 아시겠죠? 또 밥소도 발소예요? 밥소예요? 밥소. 밥내는 밥내가 되는 거죠. 발레가 되는 게 아니라. 밝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밟은 뭐가 된다? 리을이 탈락된다.
되셨죠? 넙죽하다의 경우에도 뭐가 된다?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밥다와 무엇은 하다의 경우에는 무엇이 밥다, 넙죽하다 앞에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리을이 없어집니다. 대체적으로는 무엇을 발음하는데 앞에 소리인 리을을 발음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뭘 발음하더라? 뒤에 비읍을 발음하더라.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여기서 축약을 우리는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축약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뭐가 되는 거? 하나로 바뀌는 거. 근데 여기서 또 왜 그게 소리입니다. 우리 지금. 자음 축약은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또는 히읗과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면 기역은 무엇으로 거센 소리 크, 트, 프, 츠로 소리가 나는 표기 아니에요. 뭐? 소리에서 이 소리가 난다라면 이거는 표기에서는 뭐가 됐더라? 히읗과 무엇이 만난 표기다? 기역이 만난 표기다. 히읗과 너 왜 나왔니? 히읗과 뭐가 만난 표기다? 디귿이 만난 표기다. 히읗과 뭐가 만났다? 기역. 소리에서만 나는 거다. 없어진 거? 없다. 두 개를 몇 개로 소리 낸다? 하나로 소리 낸다. 그래서 축약입니다. 그럼 보세요. 넙죽하다죠. 넙죽하다를 보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넙죽하다죠. 원래는. 근데 누가 만났어요? 기역과 히읗이 만났죠.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난다? 얘는 넙죽 두 개가 만났으니까 소리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다가 되는 겁니다. 기역과 히읗이 만났죠. 그래서 넙죽하다가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예를 축약을 뭘로 하냐면 그 밑에 나와있죠? 받침이 쓰인 히읗의 발음. 여러분들 보시면 질문. 네? 그 넙죽하다 할 때 이게 쌍지읒이 되지. 네. 된 소리가 되죠. 넙죽하다. 그럼 족 원래는 고조 표기만을 그냥 그대로 원음대로 발음하면 나쁜 소리 아니에요. 고조. 그런데 발음으로 하면 누구랑 만나버렸어요. 여기에서 히읗하고 기역하고 만났죠. 그러면 저건 발음이 어떻게 난다? 축약이 돼서 키역이 있고 요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코가 되는 겁니다. 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하나 더. 얘랑 만났죠, 지금. 그럼 어떻게 소리 난다? 끊기다. 축약. 없어지는 거 없습니다. 이런 걸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두 번째, 겹받침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 발음 중에서 두 번째, 리을 기역의 경우 대개 앞에 뭐가 탈락한다? 리을이 탈락한다. 대개는. 그러나 밑줄 칠까요?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된다. 이거는 규칙입니다.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된다. 발음은요? 막다예요? 맑다예요? 막다죠. 대체적으로 뭐니까? 리을이 탈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막답니다. 그런데 개가 오면요? 맑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도 뭘로 끝났죠? 기역. 여기는 뭘로 시작했죠? 같은 소리를 두 번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뀌어 버리는 거야. 됐죠? 자, 발음해 보면요. 물따죠. 리을 기역에다가 물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역이 오면요. 기역 다음에 기역이 오니까 같은 소리 두 번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발음이 내야 돼요? 물꼬로 합시다. 거기 여러분들
편하게. 어떻게? 물꼬예요? 묵꼬예요? 물꼬가 되는 거죠. 에이, 묵다. 이게 리을이 아닙니다. 묵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물꼬. 왜? 같은 소리 두 번 발음이 어려워서. 되셨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비음화는 뒤에서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학습 3번 갑니다. 다음의 낱말의 발음이 잘못된 것은 1번은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에서 오니까 연음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COC 넘어가니까 값시 맞죠, 분명히? 값시예요, 값시예요? 값시가 맞아요, 값시가 맞아요? 시입니다. 왜냐하면 된 소리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음만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레는요. 열레, 뭐가 있습니까? 널레, 열레, 떨레, 잘레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열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꽃도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 형식 형태소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자음으로 시작했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앞에 소리는 대표음을 밝히고 뒤에 뭐가 된다라면 된 소리가 나면 된 소리를 소리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꽃도가 맞고요. 맏형 맞아요, 이거? 왜요? 맏형이 왜 맞아요? 맏형이 맏형으로 나왔는데 왜요? 디귿 뒤에 바로 뭐가 따라왔습니까? 히읗. 그러니까 소리에서는 축약이 돼서 티귿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맏형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맏형 발음 안 하고 맏형 발음합니다. 그냥 맏형. 근데 애매하게 발음이 나니까 문제예요. 맏형인지 맏형인지 애매하게 맏형. 넙죽하다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넙죽하다죠. 뭐가 안 됐습니까? 축약이 안 돼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가만히 보시면 다음 중 앞 음절의 받침의 음가가 밑줄 쳐볼까요? 다음 음절로 그대로 연음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와야 되고요? 형식 형태소가 뭐가 돼야 됩니까? 모음으로만 와야 되는 거죠. 실질 형태소 안 되고 형식 형태소가 모음만 돼야 되는 거죠. 오다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가 실질 형태소죠. 그러니까 앞에 대표음이 뒤로 오는 경우고요. 싸기는요. 싸기는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싸기죠. 맞아요? 삭시입니다. 아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발음하면 맞아 우리도 그런 발음이야. 그래서 틀린다는 거니까요. 입 위는요. 자, 입 위는 한번 해볼까요? 입 플러스 위니까 둘 다 실질 형태소죠.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아? 첫 번째 앞에 소리에 뭘 밝히고 대표음을 밝히고 그 다음에 모음이니까 뭐 시켜줘야 된다? 연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입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틀은요? 어떻게 됩니까? 형식 형태소죠. 근데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모음.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연음. 그래서 바틀. 다섯 번째 구지는요? 구개음하죠. 구지가 되니까 답이 몇 개? 2개. 삭시와 뭐? 바틀. 됐죠? 엄밀히 따지면 정답은 4번 그대로 다 옮겨가는 경우는 4번이지만 우리는 뭐 연음 현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몇 번도 2번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화입니다. 동화. 동화가 뭐죠? 그렇죠. 닮거나 같아지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뭐가? 동화가 되는 거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얘기 안 해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결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뭐가 닮아가죠, 보통은? 생김새도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또 뭐도? 음식. 누구한테 닮아갑니까? 엄마를 따라가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아빠 닮아가면 늙어서 끓여야 돼요, 직접. 엄마를 닮아가야 뭔가를 얻어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부장적 제도가 좀 남아 있어서 음식은 누가 하고? 엄마가. 돈은? 근데 요즘에 엄마도 돈 법니다. 근데 아빠는 음식을 잘 안 하죠. 아버님 혹시 하세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끔 하는데 남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나도 도와주잖아. 돕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데 나도 돕잖아 이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그럼 같이 하는 거야. 그럼 에이씨 담배 피러 갑니다. 아버님 뭐 어떻게 같이 해요? 거의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이제 안 했다가는 쫓겨나니까 잘 생각. 아버님을 따라하면 이제부터는 법원에서 뭔가 날아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출석하라. 이거 왜 출석이야? 보면 옆에 누군가 어디 많이 봤던 이름인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애는 내가 데려가니 생활비는 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같이 해야 돼요. 요즘에 다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라서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공무원 되면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나마 그쵸 같이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같이 하죠. 뭐 애 낳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같이 하실 거죠. 나 이러면서 점수 따려고. 이런 건 굉장히 평등주의자 같잖아. 어떤지 모르지만 갑시다. 동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음화라는 게 뭐죠? 일단 잠깐 그려봅시다.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까요? 크게 안 하고. 자, 보시면 뭐에 따라서 소리 나는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조음, 점, 조음, 위치에 따라서 5가지 소리가 나는 위치가 뭡니까? 양순, 그 다음에 치조, 경구, 영구, 후 이렇게 돼 있죠. 또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서는 터트리는 소리인 바열, 터트리면서 마찰이 나는 바찰, 마찰, 비음, 유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쉽게. 유음화는 뭐가 아니었던 놈을, 유음이 아니었던 놈을 유음으로 담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시작해 볼까요? 바, 다, 가, 자, 어디, 서, 해, 누구랑, 마누라, 야랑이죠. 그러면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니었던 놈들이 뭘로 바뀌는 현상? 미음, 니은, 이응,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조건, 비음화의 첫 번째 조건 3가지만 외웁시다. 그러면 여러분 비음화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어디 가자 그랬죠? 바다 가자 그랬죠? 외우는 방법. 그러면 친구 보고 바다를 같이 놀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보죠. 그래? 그럼 바다가 멀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령 첫 번째 바다가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음에 글자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고 비읍, 디읒, 기역으로 끝나고 뒤에 소리가 뭘로 된다면 미음과 니은으로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보세요. 비읍, 디읒, 기역이 어디 있나 보세요. 비읍, 디읒, 기역이 있죠. 이 소리가 뭘로 바뀌어야 비음화가 될까요? 비읍은 반드시 같은 위치에 미음으로만, 디귿은 같은 위치에 무엇으로만, 니은으로만, 기역은 같은 위치에 무엇으로, 이응으로 소리가 나면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앞에 뭘로 끝났습니까? 기역으로 끝났죠. 뒤에 첫 소리 뭘로 시작했죠? 미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뒤에가 비음이죠. 얘의 영향으로 비읍은 뭘로 소리가 나고? 미음. 디귿은 니은. 기역은 이응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국민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기역이 뭘로 소리 나는 거죠? 이응으로 소리 나니까 뭐랑 닮아버렸어요? 비음으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비음화 현상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왜 이렇게 소리 나냐? 하나씩 발음해볼까요? 국민 발음해보세요. 국민 발음해보세요. 국민 발음해보세요. 어느 게 편해요?
그 같은 위치에서 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발음 경제의 효과입니다, 이게. 발음 편리 현상. 그러니까 편하게 발음하고 싶으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음식을 바꿨을까요? 음식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만 먹고 싶으니까. 사육 당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30여 년간 익숙해진 입맛을 버립니다. 결혼하면. 왜? 동화돼야 먹고 살 거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보세요. 마찬가지로 바다가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근데 좀 멀어. 동해가 아니고 서해라서 멀어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혼자 바다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비음화가 되면 얘는 비음이 나타나는데 없잖아요. 이 조건만을 보셔야 돼요. 리을이 오게 되면요. 비읍 다음에 리을, 여기 비읍 다음에 리을 또는 디귿 다음에 리을, 기역 다음에 리을이 온다라면 여지없이 리을이 뭘로 바뀌냐면 니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비음이 됐죠. 이거의 영향으로 얘가 뭘로 바뀌는 거죠? 미음. 얘가 뭘로 바뀌는 거죠? 이거 지울 수도 없고. 니은. 얘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이응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발음해보세요. 섭리죠. 근데 보세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첫 번째는 비읍과 리을이 만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야? 이것도 지우기가 어려운데. 미쳤나봐. 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리을이 뭘로 바뀐다? 자연스럽게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랑 어디서 봤죠 지금? 니은과 비읍이 만난 경우죠. 그러면 비읍은 뭘로 바뀝니까? 미음으로 바뀌니까 궁극적인 발음은 뭐가 된다? 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섬리가 아니라 섬리. 세 번째는 나 혼자만 갈 수 없으니까 마누라야 모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비음이죠. 그러면 리을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니은으로. 그래서 니은이 뭘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로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만났죠? 이응과 리을이 만났죠. 그러면 발음은 뭐가 됩니까? 리을이 뭘로 와버리는 거죠? 비음으로 와야 되니까 종노 발음이 되는 겁니다. 비음화 현상. 그러면 얘는 뭐의 영향으로?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순행이에요? 역행이에요? 역행. 얘는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순행. 둘 다 바뀌었으니까 상호동화입니다. 이게 고득점을 갈 때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역행동화, 상호동화, 순행동화. 동화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몇 가지만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발음 몇 개만 써봅시다.
도 아니고. 그렇네. 기역하고 니은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표준 발음은 뭐가 된다? 백로